자, 먼저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남권 경선에서 최초로 현역 불패 기록이 깨졌습니다. 부산의 전복민, 이주환, 대구 김용판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처음으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서울 양천의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도 탈락하면서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현역 의원 4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반면 신인들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전복민 의원을 눌렀고요. 경선 결선 투표를 치렀던 구자룡 비대위원이 현역 조수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현역 의원들의 경선 강세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이 관심을 모았던 김기현 의원,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리턴 매치에서는 김 의원이 승리를 했고요. 주호영 의원도 경선에서 이겨 각각 5선, 6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3선의 김상훈, 이현승 의원도 3선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본선 직행했죠. 영남권 지역구 현역 18명 중 12명이 생환하면서 현역 불패 비판이 이어지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현역 교체가 최고선이 아니다.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천을 보면 민주당과는 지금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말씀하신 의원들 있잖아요. 그 대구의 김용판 의원은 이분이 떨어지고 된 분이 권영진 의원인데 그분은 전직 의원이다가 대구 광역시장이에요. 네. 직전까지. 이주환 의원도 그 저 되신 분이 김희정 전 의원인가요? 네. 그분도 의원에다가 장관까지 했어요. 신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신인은 아니죠. 그리고 전복민 의원은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대통령과 뭐 수시로 통화한다고 본인도 이렇게 자랑하는 그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인적 쇄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정치 신인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는 평가가 좀 다를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지금 여전히 대구 경북 TK의 82% 정도가 현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남 중진들 지도부 험지 또는 수도권 출마, 불출마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은 김기현 전 대표까지도 이번에 다시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5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현역 불패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별로 이렇게 재배치한다는 것도 그 좀 거칠게 표현하면 돌려막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왜 현역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전혀 물갈이가 안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유지되느냐?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정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재의결을 앞두고 그런 데 대한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불패할 때고 다 모두 배치가 된 거는 아니 공천을 받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약간 정권 보위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 공천이 지나치게 떡잎을 보호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좀 반론하시죠. 지금 이제 우선은 그 용산 출신 행정관들 성적표를 한번 좀 짚어보면은 1승 6패를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 1승을 한 곳은 상대방이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역을 상대로는 지금 4명이 아마 다 떨어진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오히려 용산 출신 행정관들에게 그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대선 이전까지 정권 교체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뭐 호남에서는 그 97년 대선 때 투표율을 그 오전에는 낮게 가져가고 오후에 높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투표하러 가고 이 정도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한 20년간 익숙해 있었던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 2017년 대선 때 크게 패해서 정권을 잃고 나서부터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경선에서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가해졌던 많은 공격 중에 하나가 용산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올 거라는 그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거를 당원과 지지층이 과도하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 지역에서 용산 출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당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역으로 행정관 출신들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당으로서는 사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을 해서 국정을 담당하게 하면
담당하게 되면 젊은 인재들이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들어가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국정 경험을 쌓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또 입법부에 들어갈 기회를 받고 이렇게 해야 인재 양성의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총선 때마다 어디서 인재를 영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영입의 선순환의 측면에서는 당에 분명히 손실인 것 같고 네. 좀 아쉬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우리 설주환 전략기획실장님. 네. 그래도 지금 찐윤 참모,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이분들은 사실은 국힘이 유리한 곳에 단수공천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나 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그냥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거 하는 해운대 갑이고요. 이현모 비서관 거기도 4번 연속 국민의힘 의원이 된 데예요. 용인갑 처인구가 지금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옆에 들어와서 거기가 상당히 여권 지금의 여권에 어찌 보면 우세 지역인데 거기에 일단은 강남을 꽂으려고 하니 너무 눈치 보인다. 그래서 경기도 탈환이라는 어떤 명분하에 저는 용인갑을 저는 공천을 줬다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요. 그 용인갑이 강남을보다 더 오히려 국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지역구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럼요. 일단은 예. 수치가 보여주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용인이 보통 이 얘기 듣고 이제 반론이 네, 있습니다. 4개 지역구가 있는데 2개는 여권 우세 지역, 그러니까 네. 보수 우세 지역. 그다음 2개는 과거에 이탄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있었던 민주당 의원이 있었던 데가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어찌 되었건 간에 상당히 우세 지역에 일단은 비서관들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또 보면 솔직히 별 재미는 없어요. 국민의힘 공천 자체가 그냥 무난하게 현역 의원들 특히나 가는구나. 특히나 저는 이 기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요한 비대위원장까지만 하더라도 영남권 중진 물갈이가 어찌 보면 타겟이었어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이게 파열음을 내지 말고 일단 현역들은 최대한 경선을 붙이되 근데 그리고 현역들을 최대한 단수 공천을 주자라는 어떤 기조가 생겼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공천. 근데 그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이 잡음이 시끄러워져 버린 거예요. 물론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혁신 공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함지만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비교가 되다 보니 조금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그 점에 비해서 이제 뭐 민주당은 지금 이 공천의 시즌만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양당의 공천이 한쪽은 너무 조용한 데 비해서 재미가 없고요. 한쪽은 너무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이게 과연 정치적 실익이 있을까라는 어떤 지금 저는 뭐 제 3지대에서 관전평을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은 했던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장해찬하고 이제 구자룡이 현역 의원과 대결해서 이제 신승을 거두고 또 현역이 이 적당한 수준에서 또 탈락하기도 하고 불패하기도 하고 네. 이거 윤준 대표 이거 어떻게 봐요? 총선에. 사실 국민의힘을 잘 알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장외찬 전 최고가 전복민 의원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복민 의원의 그 지역 기반이 상당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전복민 의원 일가를 거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동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장해찬 최고가 그거를 꺾었다는 건 되게 이변이고 또 구자룡 비대위원이 조수진 의원을 꺾은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과예요. 그거는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쨌든 세대 교체가 일어나길 바라는 그 민심이 작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왜 김기현 대표나 주용 대표는 왜 안 됐냐? 사실은 주용 원내대표는 과거에 준험지 정도로 한번 지역구를 옮긴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워요. 그거는 정치 더 이상 맞지 않고요. 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박맹우 시장이랑 붙었거든요. 이거 빅매치였고 또 전직 당대표를 지낸 분을 대놓고 컷오프를 한다? 그거는 당원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너무 순조로워서 이게 재미없어 보이지만 사실 순조롭다는 것은 그만큼 잘 계획된 좋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공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 변호사 뭐
발언하실 거 있는 것 같았는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우리 설주환 네. 실장이 말씀하신 거 하나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용인시 갑이 뭐 서울 강남을보다 좋은 곳이다. 그리고 4번 연속 당선된 곳이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3번 연속 당선이 됐는데 3번 연속 당선이 됐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용인시 갑은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양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3% 넘게 이긴 곳입니다. 그리고 용인시 통틀어서 용인시 갑에서 이재명 후보의 리드 폭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은 부담이 있는 곳인 게 그 직전에 이우연 의원하고 정찬민 의원이 연달아서 의원직 상실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국민의힘 후보는 부담이 있습니다. 절대 양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번 연속 당선이 됐느냐. 이우연 의원이 용인시 의회 의장 출신으로 굉장히 지역에 뿌리가 강했습니다. 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출신으로 지역에 굉장히 뿌리가 강했습니다. 거기에 젊은 신인을 지금 기회를 줘서 보냈는데 그게 꼭 양지가 된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것과 다릅니다. 지방선거 때는 어땠어요?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다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시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뭐 강남을 뭐 2군데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 기사를 보니까 제가 뭐 선관위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용인 갑이 예. 뭐 더 국민의힘 후보가 더 크게 이긴 걸로 나왔는데 양지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 윤 대표도 하셨는데 그 대통령실 사람들이 좀 그레이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검사 출신의 비서관들이신데 이분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데로 가고 있고 행정관 분들이야 뭐 대통령 2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현역 경선 붙으니까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수석급들은 뭐 인지도가 높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냥 드랍도 하고 하니까 수석들은 또 다 되는 것 같고 이건 결국은 이제 기득권을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친윤 의원들이 이른바 그 아주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거의 다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선들도 지난번에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분들은 또 단수 공천 아니면은 뭐 전략 공천, 우선 공천이라고 하거든요. 전략 공천을 다 받았고 국민들 눈에 이게 무슨 감동과 희생으로 비치겠습니까? 한두 명 지금 뭐 좀 이상한 거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다 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 곳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좀 현실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실 출신 핵심 참모들이 어느 정도는 대통령 참모 프리미엄을 저는 갖는 것이 우리 정치에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요. 민주당에서 존경하는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친노, 친, DJ 다 동교동계 전부 다 대거 투입이 됐잖아요. 왜냐? 그래야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더 유능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헌신하고 투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정치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정치로서의 길을 열 수 없고 무조건 현역에 가서 지지 기반 닦고 거기 현역 의원이랑 붙어라. 그런 식으로 정치를 우리가 기획을 하면은 결국은 인재들은 정치에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현실론적이고 이것은 여야가 마찬가지고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오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 역량을 쌓아가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초선들만 와가지고 하면 뭘 하는 것인지 솔직히 뭐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있지만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저는 맨날 뉴스를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에 정말 처음 들어본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정말 셀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의 심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치인을, 이 조선 의원을 더 키워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주호영 의원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너무 이제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정말 또아리를 틀고 정말 비껴나지를 않는구나.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뭐 새로운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뭐 정부 관계자로서 예를 들어 장관급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그 유권자들의 어떤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솔직히 이러한 정말 뭐 어찌 보면 혁신의 혁자도 안 돼 희응자도 안 되는 것조차도
못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뭐 이 모든 평가는 총선의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천 확정 지은 국민의힘 후보자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8.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공천이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 그래서 국힘에서 지금 국민 추천제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 강남 지역 그다음에 영남권에 청년 여성을 아마 좀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빨리 구체적인 룰을 확정지어서 해야죠.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아직 공천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연령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방식을 확정짓지 못하거나 경선 후보자도 발표하지 않은 지역이 63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세대교체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초반에 발표한 20개 지역 중에서 10개 지역이 후보가 70년대, 80년대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경선을 치르면서 영남권에서 현역들이 일부 생환을 하면서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천을 다 해보면은 결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천 신청을 받아서 제도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개방을 해놓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재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면접해서 또 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특히 국민의힘은 서초 강남벨트에서 다소 대중성은 부족하지만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공천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또 이해운 당시 KDI 연구원, 윤희숙 전 KDI 연구원, 또 북한에서 온 태영호 전 공사, 또 유경준 전 통계청장 이런 분들을 공천해왔거든요. 그렇게 어떤 대중성이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을 공천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국민 추천제 이게 정확히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제 아마 예, 어제 한 것 같은데 위원장이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 오기 전에 퇴근길에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이렇게 뭐 기자들한테 또 얘기한 거 보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만 서대문 각 같은 경우는 청년들만 그 경선할 수 있도록 다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도 했었고 이미 우리는 전략 선거구 중에 전략 경선 지역은 국민 경선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 추천제라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은 이미 광범위하게 하게 있고 여성 청년들이 지금 벌써 속속 전략 공천 받은 지역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국민들 사이에 국민과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침 본 기사 중에 좀 어이없는 기사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도 있고 너무 인적 쇄신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기득권 공천이다, 용핵관 공천이다, 뭐 무감동, 무이상 비판이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쇄신 이런 걸 물어보니까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비례대표를 2번 합니까? 3번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대표는 어차피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쇄신한다는 거는 하나하나 한 말씀이다.